안녕하세요. 지피셜 갤러리의 지피셜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끔 옆자리에 계신 선배들과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작년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내가 요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끝났지만 계속 듣게 되니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한창 내가 꿈꾸던 직장 생활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던 터라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90년생들의 특징을 정리해주기도 했지만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80년생 뿐만 아니라 90년생들도 한 번쯤 읽어본다면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3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책에서는 20대들의 취업시장은 불황이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졌고 구급 공무원이 초중고생들의 장래 희망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자 바로 제 친구들과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평범하게 자란 90년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어른들의 말에 12년 동안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학점을 잘 받고 어학 성적, 자격증과 같은 것을 준비하면 좋은 회사에 다니며 좋은 집과 차를 살 수 있다는 말에 4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취업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작년보다 힘들어진 취업시장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써 저건 대학생활 때 술 마시고 놀러만 다닌 애들 이야기고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자소서를 제출하며 서류 합격날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류가 붙을지 말지도 모르는 회사의 인적성 시험을 공부하고 서류 합격 발표날 공부하던 수많은 인적성 책을 덮습니다. 하지만 책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회사를 위해 밤을 새며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고 수능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나오지만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리고 인적성 시험 결과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하지만 남는 시간 동안 편하게 놀지도 못합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의 눈치마저 보이기 때문이죠. 인적성 결과가 나왔다는 안내 문자에 떨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버튼을 누르지만 떨리는 마음에 제대로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이제부터는 가고 싶은 회사라는 개념보다 어디라도 붙여달라는 마음으로 어느새 바뀐 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 한두 개 회사의 면접에 가게 되었지만 아직 1, 2차 면접이 남았습니다. 입사를 하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회사 창립자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빠르게 대답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힘든 면접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힘을 얻어보려 하지만 이미 주변 친구들은 총알이 다 떨어졌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미안한 마음에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4개월가량의 취업 준비가 종료되고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뉩니다. 불합격자는 다시 취업을 위해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평균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입사를 하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구조조정, 희망퇴직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직장이란 곳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화려한 어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신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었던 삶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후배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으니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회사라는 곳에 비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오래 회사를 다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미래의 기대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관을 숨긴 채 회사의 문화에 본인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며 싫어도 문화에 맞춰야 한다고 여기던 80년생과 달리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반발하고 심하면 퇴사까지 해버리는 버릇없는 요즘 애들 90년생이 입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90년생들은 회사에 충성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친구들과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젊은 꼰대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한 취업 불황으로 인해 원하지 않지만 다니고 있는 회사,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 그리고 고용 불안정 등으로 충성심을 갖는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을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 즉 협업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임금을 출자하고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서 이윤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방향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관계를 찾으러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는 거죠. 이제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정함 속에서 90년생들은 회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생존 경로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사회에서의 자기 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돈벌이 수단을 탐색해야만 합니다. 즉, 회사에서의 본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본인의 가치 역시 높여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90년생들은 회사와 약속한 근무 시간이 끝나고 1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서 회사 일 이외의 것을 하곤 합니다. 여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매기는 90년생들은 자기 개발 이외에도 본인의 여가생활 또는 휴식을 통해서 삶을 누리기를 희망하지만 야근이라도 있는 날에는 그마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에서는 칼퇴와 정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퇴는 칼같이 퇴근한다는 말로 흔히 업무 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칼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칼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느낌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시간 준수하고서 집에 가는데 칼같이 퇴근한다니요. 정시 퇴근입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눈치가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을 존중하며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의 업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강요나 무언의 압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심, 마음 심자입니다. 책에는 90년생들의 특징, 회사원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90년생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0년생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90년생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곧 그들의 행동력으로 이어지거나 그 요소들을 제공한 기업의 상품 구매로 이어지며 반대로 그 요소들의 결여는 외면으로 이어지거나 기업이라면 천천히 소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간단, 재미, 정직.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책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가 아니더라도 필요성이나 행복 같은 것 역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90년생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왜 하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와 같이 마음과는 별개로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왜죠?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90년생들의 호응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SNS처럼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게 되면서 90년생들은 더 빨리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에 더더욱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 마음, 심자를 마지막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각 단어의 초성을 따서 책을 요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글거리지만 따라해보며 영상을 정리하려 합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90년대생인 제가 직접 읽어보았고 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3가지 단어는 배신감,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마음심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배려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밀어내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배려심을 통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 지피셜이었습니다.